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퇴원하시는 순간, 사실, 일부 방송들이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몰랐는데, 현장에 어떻게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지지자들과 또 그 방송에 대한 어떤 그 조회, 그리고 응원들이 어마어마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수박들 탈퇴 해견 뭐 이런 것들이 싹 묻혔죠. 자,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관련한 얘기들을 살짝 어제 얘기는 했습니다. 오늘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 퇴원하면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생사가 갈린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목숨을 구해준 부산의 소방, 경찰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에도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대부분의 언론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거, 이번 사건이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는 뭐 이정표가 되길,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심지어 내가 부산일보는, 뭐라 썼더라? 부산 여론 의식했나? 부산대병원에 감사. 이런 식으로 부산일보가 써놨더라. 그래놓고, 부산 외면한 이재명 대신에 한동훈이 부산에 온다. 뭐 이런 개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동훈이 부산에서 혹시나 넘어져갖고 발목이라도 삐면 부산에서 치료받는지 서울에서 치료받는지 확인해 보면 될 텐데 네. 그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와중에 띄우고 있는 거는 정말 희한하게 아산에 있는, 그러니까 복덕방 바로 옆에 있는 의사의 고발 사건에 대한 얘기만 언론이 띄우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 얘기를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의사한테 엄정 대응한다 그랬다. 아니 그럼 상대가 고소를 했는데 그럼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민주당은? 뭐 이따위 식으로 모든 언론들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이 이 개쓰레기 짓을 하고 있을 때 뉴욕타임스가 대놓고 신상 공개와 더불어 오히려 국내 언론보다도 더 진한 팩트들을 설명을 했고 이게 외신에 쫙 깔렸습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양극화된 한국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살인 미수범의 실명을 보도했습니다. 이 실명과 함께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인 사실도 공개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김 씨의 실상을 다 공개했습니다. 웃긴 게 뉴욕타임스나 해외에서는 김진성이라고 써.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김모 씨야.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진짜. 그리고 심지어 나는 어떻게 뉴욕타임스가 알았는지 모르는데 마약 투약 이력이나 정신병력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썼어요. 네. 야, 외신을 봐야 돼.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 경찰에 빨대가 있나? 어떻게 우리나라 경찰도 얘기를 안 하는 이런 내용을 뉴욕타임즈가 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욕타임즈는 이게 정치적인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테러적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테러라고 하는 게 이런 폭력적인 활동을 통해서 공포를 유발하기도 하면서 이를 통해 갖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테러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를 해갖고 내가 이 국장이 너무 미워 그래서 이 국장을 푹 찔른 걸 테러라고 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뭔가의 자기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걸 테러라고 하면 그러한 의견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의 배경이 뭐였고 이 배후에는 어떠한 조력자나 배후 세력이나 또는 이와 같은 한국 사회 안에 갈등적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깊은 갈등은 2022년 이후 한국 정치적 양극화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대선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일련의 수사를 시작했고, 다 알고 있네. 다 한다니까? 여러 부패 및 형사 혐의로 그를 체포하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적 타협을 위해 야권 지도자를 가졌던 영수회담을 이 대표에는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 부패한 카르텔로 규정했다. 이건 뭐냐면 윤석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윤석열의 정치적인 일종의 폭거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제대로 된 논평이 실렸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미국을 비롯한 미국과 어떤 정치적인 그 동지 관계에 있는 민주진영, 즉 서구 진영 전체에 이 소식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의 그동안의 통치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대놓고 뉴욕타임스가 전 세계에 까발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저는 약간 미국 측에서 일종의 레짐 체인지, 즉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또는 예고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럼 뉴욕타임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미국의 본인들이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름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언론들조차도 소위 미국을 이끌어간다라는 주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 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중동에서 확전 직전에 있고 이스라엘이 너무 여기저기로 쏴대고 있어가지고 미국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면 블링컨이 미국 국내에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중동을 계속 전전하면서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 싸움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멈출 생각을 보이지 않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돼가지고 심리가 시작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는 또 유럽 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원해줘야 돼. 미국이 안 해주면 우리 어떡해야 이러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최대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마저도 지금 아싸 논았네 이러면서 신나게 본인 할 걸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입장에서 봤을 때 바이든이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너무 컨트롤 능력 자체가 없어.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한테 뭘 요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일단 사인을 줘야 돼. 자, 미국이 나서가지고 지금 블링컨이 중동 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접 파견돼가지고 컨트롤 못한다? 그러면 야야야 이거 지금 큰일 났어. 바이든이 이 새끼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우리 선에서 정리 들어가야 돼. 이 사인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 극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썼냐면 또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뉴스를 퍼뜨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인들은 공포와 증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에도 유튜버들의 포퓰리즘적 요구에 얽매여 있다. 이거 뭐냐면 윤석열 유튜브 그만 봐라 이거예요. 윤석열이 보고 있는 유튜브 수준이 그래요. 천공거 아니면 최근에 뭐 본다 그랬더라. 빨대왕인가 아무튼 이봉규 TV도 박스 쓰고 댕길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방송을 봐야 된다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경찰이 결국은 신상 공개를 안 한 상황에서 단독 범행으로 조사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왜 신상 발표를 못하냐? 그랬더니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요건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뭔 말이죠? 범행이 중대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도 않는다는 건데요. 경찰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간략하게 비공개 취지를 말하자면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얘기했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면서 논의 끝에 공공의 이익과 범죄의 중대성 부분이 공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종합 의견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전설을 7위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칼을 목에 꽂았는데 중대하지 않아?
대한민국 의전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팔이? 그리고